네, 안녕하십니까. 버식입니다. 자, 지난 영상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극우 종교파,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에게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이유, 그러니까 왜 트럼프가 종교인들에게 그렇게 많은 지지를 받는지, 그리고 일론 머스크 눈 옆에 난 상처가 왜 그렇게 미국에서 많은 주목을 받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드릴 건데요. 자,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미국 1달러 내에 숨겨져 있는 그런 상징 혹은 음모론,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자, 거기에 대해서 저와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1달러 지표에 보시면, 자, 왼쪽에는 이런 피라미드 모양의 그림과 함께 전시안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피라미드 주변에는 라틴어, 그러니까 고대 로마 문자로 세계의 새로운 질서, 이렇게 체크되어 있고, MDCCLXXVI라는 숫자가 적혀있죠. 이건 고대 로마 숫자입니다. 자, 이 숫자는 1776년을 뜻하는 숫자고요. 미국의 독립기념일을 상징하는 그런 숫자입니다. 그런데 1776년에 또 다른 어떤 일이 발생했는데, 그건 바로 음모론 속에 자주 등장하는 일루미 땡땡, 이 집단의 창립일이기도 합니다. 1776년이 말이죠. 그래서 미국 달러 1달러에는 이 1776년이 미국의 독립기념일이 아니라 일루미 땡땡을 뜻하는 그런 숫자를 적어놓은 게 아니냐. 거기다가 전시안도 일루미 땡땡의 대표적인 그런 마크이기도 하죠. 자, 이 내용은 제가 이전에도 한번 언급을 했었고요.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 1달러의 뒷면을 보시면요, 오른쪽 상단에 재밌는 이스터에그가 한 개 더 숨겨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편을 보시면 어떤 거를 이야기하는지 잘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거를 계속 확대를 하시다 보면, 자, 숫자 1의 왼쪽 상단 부위에 조그맣게 어떤 동물이 그려져 있는 게 보일 겁니다. 지금 1달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찾아봐도 이거는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이게 어떤 걸로 보이시나요? 어떤 새 한 마리가 저 지폐 속에 숨어있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이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유심히 쳐다보시면 이게 부엉이 모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부엉이가 있는데 뭐 이게 어때서? 어차피 미국의 상징도 독수리인데 뭐 부엉이가 집혀 있으면 뭐 어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자, 미국의 국회의사당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구글맵으로 국회의사당을 검색하면 저와 똑같은 화면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미국 국회의사당이 있고 그 주변에는 잘 조경된 그런 정원들이 있죠. 그런데 이 지도를 90도만 딱 돌려보면 이 지도 위에서 어떤 동물의 모양이 보일 겁니다. 그건 아까 1달러 지폐에서 봤던 부엉이의 모습을 여러분이 지도에서 볼 수 있는 거죠. 조금 더 자세하게 보기 위해서 부엉이 마크를 한번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부엉이가 날개를 펼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이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넓게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 국회의사당에서 왼쪽으로 조금만 가다 보면 워싱턴 기념탑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지리가 좀 독특하지 않나요? 자, 부엉이를 기점으로 워싱턴 기념탑까지 이렇게 삼각형으로 길이 쭉 나열되어 있고요. 마치 피라미드 위에 부엉이가 앉아있는 것 같은 그런 그림을 여러분이 이 지도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대한민국이나 그리고 동양 문화권에서는 어떤 건물이나 혹은 귀한 사람의 그런 묘자를 볼 때 풍수 지리를 기반으로 많이 봅니다. 그런데 미국이나 서양권에서는 원래 자연 속에 있는 그런 거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건축물의 디자인, 그리고 식물의 배치나 조경 방식, 이런 걸 통해서 어떤 상징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이 국회의사당이 이런 식의 모양이 된 거는 우연이 아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모양을 설계를 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1달러 속에 나와 있는 부엉이 모양, 그리고 미국의 국회의사당의 위성 사진에서 볼 수 있는 부엉이, 이 두 가지 모두 부엉이인 건 알겠어. 그런데 부엉이가 왜? 자, 부엉이는 서양권에서는 재물과 풍요, 그리고 지혜의 상징을 뜻합니다. 고대 로마의 미네르바 여신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서양권에서는 부엉이를 길조로 그렇게 여기고 있는데요. 그런데 기독교 성서에서는 부엉이를 죽음의 상징, 그리고 탐욕의 상징이라고 그렇게 표기를 하기도 해요. 자, 실제로 성경에 솔로몬의 72악마 속에 보시면 스톨라스라고 하는 부엉이의 얼굴을 그대로 빼다 박은 악마가 있습니다.
자, 이 같은 경우에는 양이랑 그리고 염소도 비슷하죠. 양과 염소도 성경에서 보면 길 잃은 어린 양 이렇게 많이 보호해야 될 그런 대상으로 취급하기도 하지만 그 중의적인 의미로는 악마를 상징하는 그런 동물이기도 합니다. 부엉이도 이렇게 중의적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미국의 비밀 사교 집단, 비밀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잘 알려진 그런 집단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보헤미안 클럽이라는 집단입니다. 미국에서는 보헤미안 그로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전부 다 알 수 있는 미국 공화당 진영의 대표적인 엘리트 사교 모임입니다. 이 보헤미안 클럽의 마크가 부엉이입니다. 이 클럽이 왜 유명하냐면 여기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높은 인지도가 검증되어야지 가입을 할 수 있는 그런 클럽인데 웬만한 사업가, 정치인들 이런 사람들은 취급도 하지 않고요. 가입을 신청하고 승인하는데 약 20년 정도가 걸리는 그런 어마어마한 사교 집단입니다. 1932년 이후에 모든 공화당 진영의 대통령들이 전부 다 가입되어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 사교 클럽 자체가 공화당 진영의 그런 사교 모임이라는 색깔이 강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리처드 닉슨 대통령,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그리고 조지 부시 대통령 같은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이 클럽의 회원이에요. 거기다가 최근에 우리가 영화를 봤죠. 오펜하이머. 그 영화 속의 주요 프로젝트였던 맨하탄 프로젝트가 바로 이 캠핑장 보헤미안 그로브에서 열렸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 보헤미안 그로브의 주요 내역을 보시면 자신들의 캠핑장에서 맨해튼 프로젝트가 열렸다 이런 거를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어요. 그 외에도 공화당 주요 인사가 여기에 모여서 이 다음 대선에 출마할 그런 대선 주자를 뽑는 그런 캠핑으로도 유명했다고 합니다. 자, 실제로 이 캠핑장은 매년 7월에 VIP를 초대합니다. 7월 두 번째부터 네 번째 주말 3주 동안 그렇게 행사를 하는데 불과 2주 뒤면 이제 보헤미안 그로브에서 전 세계 저명한 인사, 유명 인사가 전부 다 이쪽으로 모이게 될 거예요. 이런 내용은 비밀 사교 집단이라고 하기에는 좀 많이 오픈되어 있어요. 전 세계 부자들 그리고 저명한 인사들이 많이 참가하기 때문에 정말 가지각색의 다양한 고급 차량을 볼 수 있는데 그 차량을 발렛 파킹하는 직원 그리고 안에서 서빙하는 그런 직원들도 전부 다 공개적으로 모집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는 로컬 시민이라면 이 보헤미안 그로브의 7월 행사에 지원해서 거기서 일을 해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미국은 팀 문화가 있으니까 만약에 거기서 일할 수 있다면 정말 어마어마한 팁을 받을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또 유명한 사람은 최근에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이 이 보헤미안 클럽의 마크가 찍힌 그런 티셔츠를 입고 있는 영상이 공개되면서 마크롱 대통령도 보헤미안 클럽의 일원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하버드 대학, 예일대, 그리고 프리스턴 대학의 전 총장들, 그리고 미국의 대법관인 클래런스 토머스도 이 멤버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되는 대법관이 이런 정치색이 강한 그런 클럽의 멤버로 활동하는 게 맞는 거냐 이런 논란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헨리 키신저, 음모론 속에 자주 등장하는 그런 정치인이죠. 거기다가 또 빠질 수 없는 록펠러 가문. 록펠러 가문도 미국에서 음모론 하면 빠지지 않는 그런 가문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가입비와 연회비가 1년에 25,000불을 지불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입장료가 1년에 25,000불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클럽에 재밌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회원 자격이 여자가 아닌 남자만 가입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7월 행사 때는 가족을 초대해서 함께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밤 10시 이후가 되면 멤버를 제외한 모든 가족은 이 캠핑장에서 퇴장을 해야 됩니다. 밤 10시 이후로 어떤 특별한 행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그 행사가 뭐냐? 자, 이 행사는 100년 전부터 있어 왔던 엄청 중요한 행사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내셔널 지오그래픽의 기자가 이 캠핑장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몰래 잠입해서 사진을 찍은 그런 증거 자료도 있습니다. 이 캠핑장의 룰 중에서는 캠핑장 내에서는 사진이나 휴대폰 촬영을 하면 안 된다 이런 규칙이 있는데요. 최근에 카메라 기술이 좋아지면서 저 멀리에서부터 줌을 몇 배를 당겨서 이 안에서 어떤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지 실제로 촬영을 한 그런 기자가 영상을 올린 적이 있는데요. 자, 이 영상을 보시면 커다란 부엉이 동상 앞에서 캠프파이어를 하면서 뭔가를 태우는 그런 영상을 여러분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태우고 있는
이 무언가가 그림자만 봐서는 어떤 갓난아기의 모양을 하고 있다는 게 문제가 됐어요. 너희들 혹시 애기를 불태우는 게 아니냐? 실제로 100년 전에 촬영됐던 그 내셔널 지오그래픽의 기자 사진도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는 그런 흑인 아이를 묶어서 데리고 가는 그런 한 장면이 찍히기도 했고요. 그리고 교수대에 목을 매다는 그런 사진도 공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100년 전이라고 하면 아직까지는 지금 현재보다는 인권의식이 많이 낮을 때입니다. 그런데 20년 전이라고 하면 불과 2005년, 2006년 비교적 근현대라고 볼 수 있는 이 시기에 전 세계 유명 인사가 모여서 아이를 불태운다고. 이거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그런 행사죠. 자, 이 행사가 크리메이션 오브 케어라고, 케어의 화장의식이라는 그런 행사입니다. 여기 나오는 어떤 거를 불태우는 거는 속세의 근심거리 혹은 나의 양심을 여기에 집어던진다, 불태운다, 그런 거를 의식적으로 행하는 행사라고 합니다. 정치인들, 어떤 기업을 운영하는 백만장자는 일을 진행하다 보면 양심의 가책을 느낄 만한 그런 일이 많겠죠. 그리고 사회적으로 자신들의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항상 어느 정도는 가면을 쓰고 매스컴과 그리고 직원들을 대해야 되는 그럴 필요가 있는데, 이 행사만큼은 그런 거를 전부 다 불태워버리고 순수하게 소년 시절에 그런 악동 기질이 있었던 그런 때로 돌아가자, 이런 행사라고 하는데, 문제는 아이를 불태우는 이 행사는 누가 봐도 그런 행사라기보다는 성경에 나오는 악마 숭배와 비슷한 행사라고 우리가 알 수 있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지방에는 몰렉이라는 악마를 숭배했던 그런 풍습이 있다고 합니다. 인신공양 풍습이라고 하죠. 이 몰렉의 상에는 7개의 구멍이 있는데 그 안에 밀가루, 암소, 산비둘기 이런 걸 집어넣고 가장 마지막에는 인간의 아이를 집어넣어서 그 밑에 불을 붙인다고 합니다. 아이가 산채로 들어가 있는 상태로 불을 붙이니까 그 안에 있는 아이가 울고 불고 난리 나겠죠. 그런데 그런 아이의 비명 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북이나 나팔을 막 두들기면서 마음이 약해지지 않게 소리를 덮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도 인신공양 풍습은 계속 이어서 내려왔는데요. 그 다음 인신공양의 악마 숭배 대상은 바로 바알입니다. 바알은 솔로몬의 70의 악마 중에 1번에 속하죠. 이 바알이 무슨 뜻이냐면 주 그리스도, 적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기독교 그리고 성경과 이어지는 부분이 없잖아 있죠. 자, 그렇다면 이 보헤미안 클럽 측에서 자신들의 이 이상한 행사를 인정했을까요? 인정했습니다. 재밌게도. 자, 실제로 이 보헤미안 클럽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그런 기업이에요. 자, 홈페이지 가시면 여러분이 직접 이 보헤미안 클럽에 일할 수 있는 이력서를 제출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리크루트 사이트에 가시면 여기에 매니저 그리고 CEO의 이메일과 연락처까지 전부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이 영상이 언론에 퍼진 이후에 워낙에 말이 많다 보니까 이 클럽의 대표가 공개적으로 해명을 했습니다. 그 영상은 우리가 한 게 맞다, 실제로 아이를 불에 태우기도 했다. 하지만 그 아이는 실제 아이가 아니라 나무로 만든 그런 아이의 모습을 한 목각 인형일 뿐이었다. 이렇게 해명을 했어요. 이상하지 않나요? 왜 아이의 모습을 한 그런 목각 인형을 불태우는 거죠? 그 말인즉슨 100년 전에 내셔널 지오그래피가 사진 찍었다는 그 흑인 아이가 실제 아이가 맞다는 것을 반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행사가 100년 넘게 쭉 이어져 왔고 지금은 인권 문제로 실제 아이를 불태우지 못하기 때문에 목각 인형을 불태웠는데, 그런데 이 인신공양 풍습은 아프리카와 이스라엘 땅에는 전형적인 악마 숭배, 인신공양 문화에서 온 거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고, 그렇다면 이 클럽의 이 행사의 목적도 우리가 의심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보헤미안 클럽이 공화당 출신의 대통령들이 가입되어 있는 전형적인 공화당 색채가 가득한 그런 클럽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왜 현재 대통령인 공화당 출신의 트럼프 대통령이 기독교인들에게 많은 지지를 받고 있을까요? 지금 영상에서는 악마 숭배하고 있다. 그리고 핵폭탄, 핵무기를 개발한 맨하탄 프로젝트가 이 클럽에서 진행되었다. 인류 최강의 살상 무기가 여기서 그렇게 회의가 이루어졌는데 왜 기독교인들은 공화당 출신의 트럼프를 그렇게 지지하느냐? 왜냐하면 트럼프는 보헤미안 클럽에 속하지 않습니다. 트럼프가 지원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보헤미안 클럽 측에서
트럼프는 자격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트럼프는 기업인 출신의 정치인이죠. 그렇기 때문에 진성 공화당원이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조금 더 검증이 필요한 그런 사람이다. 실제로 트럼프도 이 클럽을 그닥 좋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도 본인이 미합 중국 대통령이고 지금 연임을 한 상태인데 캘리포니아에 있는 쇼메난 캠핑장에서 야 너는 자격이 안 돼. 가입 못해. 이렇게 이야기했다면 저라도 기분이 나쁠 것 같긴 한데 어찌되었건 트럼프는 이 악마 숭배로 의심되는 그런 행사에 참여한 적도 없었고 그리고 멤버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트럼프를 지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악마 숭배하는 이 클럽의 서클, 그런 사이클에서 벗어난 유일한 대통령이다. 현재 미합 중국 대통령 중에서 그나마 딥스테이트와 맞서 싸울 수 있는 그런 선택받은 대통령이다. 이렇게 믿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믿음은 미국 대선 당시에 트럼프를 저격했던 저격수의 총이 가까스로 빗나가면서 조금 더 확고해졌다고 해요. 이 사람은 분명 신의 보호를 받고 있는 그런 사람이 맞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딥스테이트를 전부 다 무찌르고 이런 악마 숭배하는 그런 클럽까지 전부 다 깨끗하게 정화할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만약에 그럴 의도였으면 첫 번째 임기 때 뭔가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을까요? 아직까지 별다른 이야기가 없는 거 보면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당장에 7월이면 이제 2주 남았거든요. 2주 뒤에 또다시 보헤미안 클럽에 전 세계 VVIP 정치인들 그리고 재벌들이 이쪽으로 모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것 때문에 일론 머스크 눈 옆에 난 멍자국도 미국 내에서는 조금 더 화제가 되었어요. 일단은 트럼프는 가입이 안 된 거 알겠어. 뭐 자격 요건이 되지 않는다. 뭐 그렇게 해서 안 된 건 알겠는데 그렇다면 절친이었던 그리고 협력자였던 일론 머스크는 저게 가입된 건가? 우리가 아는 비밀단체의 가입 심벌이라고 할 수 있는 눈 옆에 멍자국을 한 상태로 나왔단 말이죠. 그리고 트럼프 정부를 떠났습니다. 혹시 일론 머스크가 그 단체에 가입을 했고 트럼프는 가입을 하지 못했다. 혹은 트럼프를 등지고 일론 머스크가 좀 더 넓게, 좀 더 길게 보기 위해서 그렇게 서로 갈라선 거 아니냐. 어차피 트럼프는 4년 뒤에는 미국 헌법상 재연임을 할 수 없는 상태이고 그리고 이런 클럽은 뭐 지금까지 역사를 보면 알겠지만 몇백 년을 이어오고 있는 그런 단체이기 때문에 어느 쪽을 좀 더 지지하는 게 유리한지는 우리가 불보듯 뻔한 그런 사실이기 때문에 혹시 일론 머스크가 그런 선택을 한 게 아니냐 그렇게 많은 추측을 했던 그런 해프닝이었죠. 실제로 현재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그런 전쟁도 있고 앞으로도 계속 이런 전운이 감도는 그런 글로벌 정세가 될 것 같은데요. 7월달 이 보헤미안 클럽에서 그렇게 중요한 그런 결정이나 그런 거를 만약에 실제로 하는 거라면 아마 7월 행사 이후로 정말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가 가입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다른 공화당원이나 혹은 스폰서들이 여기에 참가하고 있지 않다. 이런 걸 뜻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만약 여기서 어떤 이야기가 나온다면 아마도 많은 그런 변화가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미국은 로비의 나라이기 때문에 돈이 정권을 움직이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조심스럽게 추측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재밌으셨길 바라고요. 세계 최강의 국가인 미국이 악마 숭배하는 그런 집단들이 움직이는 그런 나라라고 생각된다면 정말 좀 소름 돋는 그런 현실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저는 음모론을 100% 믿지 않지만 그래도 트럼프는 이런 비밀 사교 집단 악마를 숭배하는 이런 집단과 실제로 맞서 싸우는 뭐 신이 내린 뭐 그런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대통령이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트럼프 정권 이후에 다음 대통령도 이제 이런 거에 휘둘리지 않는 그런 대통령이 당선되면 좋겠네요. 세계 평화를 위해서. 자,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재밌는 걸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